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코팀 방은혁이고요. REST API를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발표 목차입니다. 목차의 큰 흐름은 제가 알고 있던 REST API에 대한 5개념을 공부를 통해 고쳐나가는 흐름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알고 있던 REST API 개념을 시작으로 새로운 개념을 습득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REST API라고 하면은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저는 REST API라고 하면 API를 설계할 때 URI는 리소스를 식별하도록 설계하고 리소스에 대한 행위는 HTTP 메서드로 표현하도록 설계하라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 두 가지 사항을 지켜서 설계하는 게 왜 REST API인지 궁금했고, 그래서 REST API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REST API 정의를 찾아보면 REST 아키텍처를 지키도록 설계된 API라고 나와 있습니다. 딱 개념만 봤을 때는 되게 간단합니다. 근데 저는 이걸 처음 보고 잘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그 이후로는 REST 아키텍처라는 개념을 처음 접해서 이걸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REST 아키텍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REST 아키텍처의 약자를 보면 Representation State Transfer라고 나오는데, 이 용어만 보고는 저는 처음에는 어떤 개념인지 아무런 느낌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REST가 나오게 된 배경과 REST 아키텍처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럼 REST는 도대체 뭘까요? REST는 로이 필딩이 웹을 깨지 않고 HTTP를 진화시키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나오게 된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웹에서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독립적인 진화를 도와주기 위한 아키텍처입니다. 그럼 이제 좀 더 자세하게 REST 아키텍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EST의 정의는 분산 하이퍼미디어 시스템을 위한 아키텍처 스타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이해하기에는 어려우니까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산 하이퍼미디어 시스템의 대표적인 예가 웹입니다. 그리고 아키텍처 스타일이란 제약 조건들의 집합이라고 풀어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REST는 웹을 위한 특정 제약 조건이고, 이 제약 조건은 결국 웹에서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독립적인 진화를 위한 제약 조건입니다. REST의 제약 조건은 그림에 나오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발표 맨 처음에 말했던 REST API 설계와는 많이 다릅니다. 네, 저는 REST 아키텍처의 아주 작은 부분만 고려한 API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의문이 생기실 수 있는데요. 그럼 이 제약 조건을 과연 다 신경 써야 할까요? 이 제약 조건은 다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열된 제약 조건 중 굵게 표시한 유니폼 인터페이스를 제외한 클라이언트 서버, 스테이트리스, 캐시, 레이어드 시스템, 코드 온 디맨드 제약 조건은 우리가 HTTP 규약을 지키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켜지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HTTP 규약을 따라 API를 만든다면 REST 아키텍처의 대부분을 지키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지키지 못하는 게 있는데 바로 유니폼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REST API를 만들고 싶으면 이 유니폼 인터페이스 제약 조건은 신경 써야 합니다. 그럼 이제 유니폼 인터페이스 제약 조건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유니폼 인터페이스 제약 조건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폼 인터페이스 제약 조건은 크게 4가지 제약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제약 조건 4가지와 HTTP 규약을 지키도록 API를 설계하면 우리는 이제 그 API를 REST API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발표 처음에 말한 REST API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REST API에 대한 개념은 URI 리소스를 식별하도록 설계, 리소스에 대한 행위는 HTTP 메서드를 통해 표현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여기 표시된 4가지 제약 조건 중에 굵게 표시된 제약 조건 2가지는 아예 고려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각 제약 조건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dentification of Resources는 간단하게 말하면 리소스가 URI로 식별돼야 한다는 제약 조건입니다. 이는 발표 처음에 말한 URI는 리소스를 식별하도록 설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Manipulation of resources through representations는 이 제약 조건을 간단하게 말하면 리소스에 대한 행위를 HTTP 메서드를 이용해 표현해라라는 제약 조건입니다. 이는 리소스에 대한 행위는 HTTP 메서드로 표현하라고 하는 이유가 됩니다. 셀프 디스크립트 메시지는 간단하게 말하면 메시지는 자기 자신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약 조건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고려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럼 이 부분은 예시를 통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HTTP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만 보고 메시지가 무슨 의미인지 파악할 수 있을까요? 키 이름만 보면 언뜻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보는 사람마다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메시지만 보고 메시지를 해석하는 건 힘듭니다. 따라서 셀프 디스크립티브 메시지 제약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설계라고 합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꿔야지 해당 제약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다음 그림이 이제 셀프 디스크립티브 메시지 제약 조건을 만족하도록 설계한 예시입니다. 혹시 무엇이 달라졌는지 눈치채셨나요? 자세히 보시면 컨텐츠 타입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 타입은 API 설계자가 해당 API의 키 밸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적어둔 명세입니다. 따라서 컨텐츠 타입의 명세를 보면 OP와 패스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세서 덕분에 모든 사람이 메시지만 보고 정확하게 메시지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설계는 셀프 디스크립티브 메시지 제약 조건을 만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제약 조건입니다. 헤이티오스 제약 조건은 간단하게 말하면 어플리케이션의 상태는 하이퍼링크를 이용해 전이돼야 한다는 제약 조건입니다. 이도 말만 들어서는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시를 통해서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HTTP 메시지가 과연 헤이티오스 제약 조건을 만족할까요? 네,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강의하기 타이틀을 가진 투드를 상세 조회하고 싶으면 클라이언트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현재 메시지 내에서는 클라이언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정 투두 상세 조회하기 위해서는 서버 개발자가 만든 API 명세를 보고 해당 API로 요청해야 합니다. 이는 하이퍼링크를 통한 상태 전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는 헤이티오스 제약 조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수정하면 헤이티오스를 만족할 수 있을까요? 혹시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네, 링크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는 링크를 통해 특정 투두를 상세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하이퍼링크를 통해 어플리케이션 상태 전이가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헤이티오스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니폼 인터페이스 제약 조건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저는 마지막 두 가지 제약 조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고, 그래서 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REST의 핵심이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독립적 진화인데, 이 셀프 디스크립티브 메시지와 헤이티오스 제약 조건은 이 독립적 진화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관련이 있습니다. 셀프 디스크립트 메시지 제약 조건을 만족하면 클라이언트는 서버의 진화와 상관없이 메시지만 받으면 됩니다. 그럼 클라이언트 스스로 해석하고 원하는 동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헤이티오스의 경우 헤이티오스 제약 조건을 만족하면 클라이언트는 서버의 진화와 상관없이 메시지만 받고 이를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 상태를 전이할 수 있습니다. 즉, 위 제약 조건들은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독립적 진화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네, 지금까지 REST 아키텍처에 대해 좀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저는 REST 아키텍처에 대해 공부하면서 REST API를 설계하는 게 굉장히 까다로운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꼭 REST 아키텍처를 지킨 API를 만들어야 할까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REST 아키텍처를 지킨 API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REST API의 장점은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독립적 진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엄청난 장점이라고 생각해서 API를 REST하게 만들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단점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REST API의 단점으로는 REST 아키텍처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즉, 강력한 강점을 갖고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API를 설계해야 할까요?
이 REST 아키텍처의 창시자인 로이 필딩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시스템 전체를 통제할 수 있거나 진화에 관심이 없으면 REST 아키텍처를 지키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이걸 저희의 상황으로 가져오면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거나 진화가 필요할 때마다 그냥 어플리케이션 자체를 업데이트한다면 저희는 굳이 REST 아키텍처를 지킨 API를 설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REST API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설계하기가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독립적 진화가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굳이 REST 아키텍처를 모두 지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참조한 레퍼런스입니다. 제 발표에서 부족한 점이 있으셨다면 아마 해당 영상을 보시면 훨씬 더 자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은영님이 생각했을 때 REST API의 가장 큰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REST 아키텍처를 진짜 철저하게 지킨다면 로이 필딩 말에 따르면 만약 서버가 업데이트 될 때 클라이언트端에서는 아무것도 변화가 필요 없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랑 서버가 그냥 독립적으로 진화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확장하기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어플리케이션을 설계함에 있어서 확장성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